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3년 연속 5%로 잡았습니다. 5% 내외로 잡았는데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오늘 개막한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성장률 목표에 대해 취업 안정과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의 필요이기도 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 및 유리한 조건의 뒷받침이 있기도 하다.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타격 불가피해 보입니다. IMF와 OECD 해외 기관은 물론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잡았는데요. 중국 당국은 그래도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5% 안팎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물가 목표를 2%로 잡았는데 이게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낀 건 모두가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고 내수를 살릴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적극 재정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기로 한 겁니다. 수백조 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2구 환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내수 부양 정책이죠. 이 정책 관련해서도 3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 적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GDP의 4%로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재정 적자가 지난해보다 2조 9천억 위안이 늘어난 11조 8,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375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적자가 올해 중국 재정 적자가 2,375조 원, 어마무시합니다. 중국 당국이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곳간이 탈탈 털렸는데 오히려 허리띠를 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전인대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요. 중국 당국이 딥시크 돌풍을 이어가기 위해 과학기술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약 4천억 위안, 우리 돈 80조 원으로 정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AI 플러스 행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AI 제품 제조 설비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중국 AI 시장을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대기업들이 주도했다면 딥시크 돌풍으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제2의 딥시크, 이른바 AI 호랑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주프 AI와 미니맥스, 바이찬, 문샷 AI, 그다음에 스테펀, 그러면 01 AI 등 6마리의 AI 호랑이가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칭화대 출신 연구진이 2019년에 설립한 주프 AI는 새로운 AI 모델을 이제 공개를 했죠. 지난해 공개를 했는데 올 초에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할 만큼 아주 예의주시하는 곳으로 기업 가치가 200억 위안, 우리 돈 4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올랐는데 물론 양해 개막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AI에 대한 어떤 홍콩 증시를 좀 달구고 있는 중국 AI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픽입니다. 홍콩 최대 기업 CK 헐치슨이 글로벌 항구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홍콩 항생
홍콩 H지수 등 홍콩 증시 전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CK 허치슨 홀딩스는 현지 시간 4일 파나마 항구 두 곳의 지분 90%를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구 지분 80%를 미국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그다음에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그다음에 터미널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금액은 228억 달러, 우리 돈 33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가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CKH 측은 이번 매각으로 190억 달러, 우리 돈 27조 7천억 원 이상 현금 수익이 예상된다며 이번 거래는 상업적 목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파나마 항구 관련 정치적 뉴스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CKH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를 줄곧 제기하면서 결국 그 CK홀딩스가 압박에 못 이겨서 이번 매각에 나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거래의 약 80%가 해상으로 운송이 되는데 CK홀딩스가 허치슨이 수십 년 동안 24개국에서 53개 항구를 운영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린 겁니다. CKH는 이번 매각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 10개 항구만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 선박에 대한 과도한 파나마 운하 통행 요금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자, 미국에 완전하고 조건 없이 돌려달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1914년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했고 그 이후 85년 넘게 관리를 하다가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어떻게 보면 그 운영권을 이제 돌려줬는데요. 자, 이제 이번 매각건으로 인해서 이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두고 미국과 파나마 정부 간의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그 갈등이 격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 SNS 플랫폼 레딧이 중국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레딧 창업자 알렉시스 오하니어는 현지 시간 4일 SNS X에 나도 공식적으로 틱톡 미국 사업을 인수하고 이를 온체인으로 가져오려는 사람 중 한 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을 인수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메이저리그 잘 아시겠죠? 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주였던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이끄는 틱톡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맥코트가 오하니언을 틱톡 인수를 위한 SNS 분야 전략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은 지난 1월 미국에서 그 틱톡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시행을 연기하면서 복구됐습니다. 구사일생 된 거죠. 자,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레딧까지 틱톡 인수전이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 초 CNBC는 틱톡 미국 사업부의 시장 가치가 400억에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비상장사인데 지난해 중국 부자연구소인 후룬 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500대 기업 가운데 시총 1조 6천억 위안, 우리 돈 320조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세계 최대 게임사죠. 텐센트가 시총 3조 4천억 위안, 우리 돈 674조 원에 달하는데요. 자, 바이트댄스는 삼성전자 시총 322억
원과 비교하면 대등한 수준이고 그리고 텐센트의 경우 2배가 넘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